결혼식 그 비용 나오면 박준영 씨가 그때 되게 잘 나갈 때니까 지혜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결제할게 이랬거든. 그랬는데 막상 비용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 지혜야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였어. 왜? 그랬더니 아 돈이 이만큼 나왔는데 너 한 2천만 낼래? 이러는 거야. 이럴 거면 김영철한테 가버려. 영철은 2천 내는 소리 안 했을 텐데. 결혼식 비용이 1억 4천이나. 내가 2천이 모자라가지고 2천 좀 내라 그런 건데. 내가 잘못한 거냐?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카드 쓴다고 니네 뭐라 그러지? 1억 4천. 연애할 때 외제차 내가 사줬어. 처음 사도 내가 차를 사줬어. 몰랐어 이런 거. 야, 그런데 5천 원씩 16명 긁으면 안 되냐? 우리는 라부부보다 더 핫한 부부들이라고 해서 전하고 온 5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자 아내 김지혜야. 그리고 엄마 아들로 살고 있는 준영이야. 그리고 수락관 김상궁 가연이야. 난 그 수락관 김상구한테 잡혀 사는 황제. 근데 준영이하고 쟤는 그때 전화 와가지고 준영이가 뭐 선내리고 이게 해가지고 대단했어. 대단했어. 캠퍼스 영상가요 할 때 알몸에 팬티만 입고 있었어. 근데 딱 봤는데 호랑이가 한 마리 쫙 역삼각형이 우와 우와 멋있다 막 소리 지르고 마산 내리고 무슨 내리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 그거 사실 뭐 내가 만들어준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거 진짜 실제로 홀도이가 한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만들어주면 장르지. 그럼 그때 전화 온 게 벌써 몇 년 전이고? 5년 4년? 5년 됐어. 지금 그때 벌써 아니 근데 5년 전이야. 궁금한 게 그때 같이 나온 혜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안녕, 난 준영이와 지혜의 활동을 그대로 물려받은 개그 선골 박김딸딸 박혜이라고 해. 잘 부탁해. 고1. 시간이 벌써 그렇게 아니 됐어. 근데 5년 전에 전화가 왔잖아. 그럼 좀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다음날 퇴학이야. 아니 전학을 왔으니까 어디 아니, 잘하는 아니 컨셉이 뭐냐면 전화가 왔을 때 받아줄지 말지 정하는 거야. 전화를 못 온 거야. 아 심사였어. 자, 아는 형님 전학 신청서 성명 김가연, 이묘한, 박준영, 김지혜. 자, 첫 번째로는 교우 관계인데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게임으로 만난 사이야. 내가 이거 또 잘 알거든. 그렇지. 나도 사실 겜친이거든 여기 나온 몇 명 사람들은. 겜친이야. 형 게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형 게임 예전에 한번. 아이 그런 그건 게임이 아니라니까. 정말 게임이야. 아 정말 게임 말하는 거지? 아니 근데 요즘에 이제는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다시 복고 우리 민속놀이처럼. 그래가지고 박준영 씨가 개그맨들 이제는 한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게임을 해 밤마다. 어제도 12시까지 하다 헤어졌어. 맞아. 우리도 빵이하고 같이? 어제? 다 같은 멤버야. 개그맨이 한 16명 정도 있어. 그래서 16명이 다 같이 게임을 해. 오 너무 재밌겠다. 밤 한 10시쯤 재밌겠다. 온라인으로 다 모여.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서로 이게 대화가 다 돼. 한 방에 다 16명이. 그래서 같이 모여서 다들 게임하고. 집에서 다 따로따로 이렇게. 집에서 따로. 근데 왜 거기 개그맨 동료들인데 왜 우리 호동이는 안 껴줘? 그 어디로 가면 되는 건데? 우리 호동이 호동이 옛날부터 컴퓨터 탈 줄 몰라. 스타 좋아하지? 스타 좋아하잖아. 좋아한다. 스타킹도 했었는데. 아니 그럼 PC방도 가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준영이가 이제 그 게임에 요 근래에 빠지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난리나. 그리고 그거를 요즘 게임은 컴퓨터로 접촉해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채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로 하게. 맞아. 디스코드 이게 다 말로 동시에 돼. 이게 근데 정말, 예. 준영이는 하도 오랜만에 게임을 해서 그것도 없어. 그래서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틀어놔. 그래서 컴퓨터로 야 가 너 들어가 하면서 막 이렇게 게임해. 거기 뭐 수근이가 또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다들 온 집안에 다 퍼져. 조용히 좀 해 그러고. 근데 아무튼 자기들끼리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자. 난 그런 게 없어. 정모를 한 거야. 맞아. 16명이 정모를 했어. 논현동의 영동시장에 되게 유명한 삼겹살집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를 나랑 갑자기 데이트하재. 저녁 먹으러 가재. 그래서 거길 갔어. 그래서 막 삼겹살 구워 먹더니 막 두리번 막 사진을 다 찍어. 야, 이 정도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 이거 답사 온 거야. 16명 올 수 있나? 내가 예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준영이가 게임을 하는 게 난 솔직히 되게 한심했거든. 왜냐면 이 시간에 개그를 하나 더 짜든지 이렇게 게임이 중요해? 지금 이 사람들이 열받아해? 형사님 오셨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준영이가 갑자기 이 나이에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하더니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그런 모습을 본 준영이가 또 행복하더라고. 처음엔 한심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걸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가 이제 부인으로서 그것도 리스펙을 하게 된 거야, 이제. 그 나이에 막 우울해할 수 있잖아. 내가 KBS 대상인데 이렇게 앉아서 게임만 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점점 나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막 재미를 찾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자기가 PC방을 막 검색을 해. 그래서 그 논현동 근처에 있는 PC방 3군데를 가봤어. 그래서 답사로 간 거야. 같이 갔어? 둘이서. 그래가지고 3군데 PC방을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서 그중에 제일 좋은 데로 해서 자기네 단체방에 올려서 여기로 가자 이렇게 다 된 거야. 다 왔어. 그래서 다 왔는데 그 결제를 다 내 카드로 하더라고. 자, 그 전에 먼저 삼겹살을 먹었어. 16명이야. 많이 나왔지. 내가 거기서 제일 형이야. 자, 그럼 누가 사야 돼? 개그맨 16명이 모였어. 준영이 내가 사야 되지. 내가 샀어. 김지혜가 산 거 아니야? 그렇지, 김지혜가 샀어. 김지혜가 샀지. 그 다음에 PC방을 갔어. 근데 그 PC방이 거기 되게 웃긴 게 컴퓨터 한 대당 계산을 받는 거야. 근데 컴퓨터 한 대당 한 대당 맞지. 2시간에 5,000원이야. 그래서 카드로 16명을 5,000원씩 계속 계속 16. 한 번에 안 긁히는 한 번에 안 긁히고 누구 카드겠어? 시스템이. 누구 카드겠어? 김지혜 카드 그 나 일 보고 있는데 띡똑 계속 와. 16번. 그래가지고 헉! 미쳤다. 내 카드를 16번을 긁어? 잘못됐다.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5,000원씩 16번을 긁어. 도난 신고 들어갔어. 도난 신고. 하여튼 뭐 그렇게.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갔다 와가지고 자기 1등에서 30만 원 상금을 받았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30만 원이 수근이가 스폰으로 준 30만 원인 거야. 수근이가 30만 원 스폰했어? 아니 그게 쌌어, 왜냐면 우리끼리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난 식당은 못 갔고 나중에 갔는데 이제 우리끼리 시합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그렇게 내 카드로 분위기 다 내고 다 했는데 수근이가 30만 원을 저기 그 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이수 막 이랬다고. 그거 다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나는 30만 원 이상 쓴 사람이 난데 거기 있는 개그맨들은 아무도 내가 돈 쓴지를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 수근이 형, 진짜 방송 보면 알 수근이 형, 거야. 호동이 형 없는 자리에서 왕노릇 하고 다니더라. 궁금한 게 나는 요한이 형 워낙 옛날부터 친하고 또 좋아하니까. 근데 이 형이 혼날 게 딱히 없거든? 아 그래 맞아. 뭘로 혼내? 남편이 되면 혼날 수 있어. 아니, 뭐 남편이 되면. 그 어느 것도 다 혼날 사유인데 뭐 뭘로 혼나, 형? 주로 이제 대화할 때 나는 그 이해력이 좀 늦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대신 뭐 약간 응용력이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좋은데 그렇게 잘하는데 이해력이?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그러면 바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까지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나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하라고 하면 이 방대한 양을 다시 해야 되잖아. 거기서 화가 나는 거고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집안에 똑같은 장소에 몇 년째 그 물건이 있는데 매번 물어봐. 그건 모든 남편 종특 아니야? 자, 결혼은 무조건 남편이 혼나는 거야. 맞아. 아, 저 정확한 누가 생각이야. 혼나? 누가 혼나?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되게 의문이야. 왜 나는 결혼을 아직 한 번도 안 그러니까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런 건데 만약 혼나기 싫지? 그럼 결혼 안 하면 돼. 혼나기 싫지? 결혼 안 하면 돼. 그럼 잠깐 지혜가 이걸 봐도 지혜가 혼나야 되거나 지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것도 있잖아. 아, 근데 이건 되게 다른 문제인데 본인이 잘못했다 그래도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아니 와이프 100명이 다 잘못했다 그래도 이 김지혜 씨가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야. 약간 그런 아, 근데 요한이 형 왜 와이프들 보통 다 이렇다고? 와이프 종특이라고 그거는. 종족 특성이야. 종족 특성이야. 게임 용어야. 아니 근데 준영이는 여기서 나한테 계속 혼나다가 이제 우리가 딸이 둘이잖아. 근데 두 딸이 이제 사춘기가 됐잖아. 이제 딸들한테도 혼나. 근데 그래서 3명한테 혼나. 나는 사실은 어떨 때 좀 통쾌하냐면 우리 딸이 사춘기잖아. 그럼 이제 사춘기도 자기 의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이제 여태까지 계속 내 맘대로 다 집에 했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춘기인 딸이 딱 아니 자기 의견을 딱 얘기할 때 아, 밥 먹어야지. 아, 우리 집 보는 것 같아. 엄마랑 둘이 붙잖아. 그때 막 너무 좋아. 우리 딸을 응원해. 잠깐 지혜가 공주의 논리를 순간. 펼쳐서 우리 딸이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그럼 자기가 이제 말이 좀 막히잖아? 그럼 소리를 질러. 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언성이 사실은 높아졌잖아. 그럼 결국 얘가 이긴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뒤에서 살짝 사인을 줘. 됐다고. 아 이제 그 정도 됐어. 그럼 이제 현장 딱 빠지고. 나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정확하게 난 이해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우리 와이프는 못 이기는 존재거든. 화나게 해도 결국은 내가 더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단 말이야. 결국. 그렇지. 근데 우리 막둥이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엄청 화를 내. 막둥이는 초등학생이니까 듣지도 않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또 말썽을 또 해.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막 화나고 빡쳐 있는 느낌을 내가 본단 말이야. 그게 왜 이렇게 좀 약간 마음속 한켠에 통쾌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확실해. 진짜 정말 그 얘기인데 그걸 또 알아야 된다. 갱년기와 사춘기가 붙으면 누가 이겨? 갱년기가 결국은 이겨. 결국은 갱년기가 이겨. 그래서 결국 우리 집에서는 김지혜 씨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지금 준영이랑 지혜 부부 얘기하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이번에 결혼 20주년을 또.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 결혼 20주년. 맞아. 그러면 20주년 뭐 따로 파티 같은 거 안 했어? 그건 안 하고 리마인드 웨딩 했어. 진짜? 사진 찍고? 우리가 리마인드 화보를 찍었는데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신혼 때 웨딩 사진을 찍어줬던 그 작가님이 아무 그 연락도 없다 갑자기 20년 만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리마인드 웨딩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된 거야. 우리 20주년인데 어떻게 기억하고 하셨어요? 계셨네. 아니 20주년인 걸 모르셨나 봐. 그냥 타이밍이 맞은 거구나. 그래서 라디오를 하니까는 날짜 맞추기가 힘들어서 겨우겨우 우리가 한 3가지 날짜를 드렸거든? 뭐 그중에 이날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날이 실제로 7월 사람이 우리 결혼한 날 그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래서 되게 결혼식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비도 오고 우리 그때 2005년도에 비도 오고 그다음에 원래 결혼식 그 비용 나오면 박준영 씨가 그때 되게 잘 나갈 때니까 지혜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결제할게 이랬거든. 그랬는데 막상 비용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 지혜야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였어. 왜? 그랬더니 아 돈이 이만큼 나왔는데 너 한 2천만 낼래? 이러는 거야. 이럴 거면 김영철한테 가버려. 영차는 2천 대는 소리 안 했을 텐데. 결혼식 비용이 1억 4천이나. 내가 2천이 모자라가지고 2천 좀 내라 그런 건데 내가 잘못한 거냐?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카드 쓴다고 너네 뭐라 그러지? 1억 4천. 연애할 때 외제차 내가 차를 사줬어. 처음에 차로 내가 차를 사줬어. 몰랐어, 이런 거. 야, 그런데 5천 원씩 16명 긁으면 안 되냐? 나는 막 이상한 남자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아무튼 그래서 또 조진 씨가 나를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쨌든 화보 사진 보여줄 수 그래서 있어? 아무튼 우리 사진 있어? 이거야 사진 보고 싶어. 와, 저 때 준영이 형 살 많이 뺐다. 이게 지금 준영이가 위비를 했거든. 그래서 한 10kg 뺐어.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왜 운명 같냐면 작가님이 7월 3일 우리 결혼 기념일날 정확히 찍었지. 근데 박준영은 10kg를 빼서 니즈처럼 멋있어졌지. 그리고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는데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사람이 싸나워 보이거든. 근데 그게 딱 자연스러운 어떤 날에 얼굴이 있는데 그날 이날이야. 그 3일
생일체가 다 된 거야. 완전 운명 같은 날. 그래서 이날은 완벽했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2005년 7월 3일은 좋은 추억이 없었어. 근데 지금 2025년 20주년인 이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 우리 준영이는 정말 그러니까 외조를 정말 잘하는 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되게 잘 파악해. 주제 파악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는 본인이 내가 낄낄 빠빠를 잘한다는 거구나. 위치를 정확하게. 김영철이랑 가장 다른 점이네. 깨기만빨 잘하는 게. 현실을 딱 알아, 인정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기서는 나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아빠로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 뭐 라이딩도 다 해주고 데려다 아침에 주고. 라이딩을 다 해줘. 자, 내가 얘기해줄게. 자, 아침에 일어나. 나는 6시에 일어나. 이런 것도 자랑처럼 얘기해. 나는 해봐. 무조건 6시에 일어나. 일찍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애를 깨워. 쟤를 깨워. 애가 일어나면 애가 씻을 동안 과일을 깎아. 애 나오면 애를 태워서 학교에 바래다 줘. 그리고 이제 돌아와. 그래서 오면 한 8시, 9시쯤 돼. 그때 슬쩍 컴퓨터를 켜. 그럼 우리 16명의 친구 중에 한 2명 정도 온라인에 있는 애가 있어.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어. 2명 정도 있어. 그럼 이제 걔한테 이제 물어봐. 너 이렇게 그래. 그래서 같이 셋이 합할게요. 나까지 끼면 3명이잖아. 그래서 3명의 여행을 떠나. 3대3 여행을 떠나. 그치. 그 헌터나무 그렇지. 이쪽으로 여행을 그리고 떠나지. 빨보라고 해. 한 2판 하고 돌아와. 그러면 이제 9시 반, 10시쯤 돼. 그러면 이제 김지혜 씨가 나한테 뭔가를 보내. 뭐 하여튼 뭐 인스타도 뭐든 이걸 보내는 순간 이걸 나한테 보라 그런 게 아니야. 하라는 자기가 일어났다는 신호야. 나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 나는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김지혜 씨가 이 계신 곳으로 딱 가. 그래 가서 이제 김지혜 씨에게 물어봐. 오늘 식사 몇 시에 하실 것이냐. 그러면 그걸 체크해서 10시에 맞춰서 계란을 삶아. 그래서 계란 꼭 먹어야 돼, 하루에 2알. 계란을 이제 김지혜 씨하고 나하고만 먹으면은 한 6알 정도 삶아. 2알 먹고 내가 4알 먹고. 준영이가 점점 살림을 너무 잘하게 되는 게 밥을 준영이는 솥밥만 해. 전기 솥밥 아니고. 우리는 그 뭐지 햇반 있어 그걸 안 먹어. 아 요리도 다 해? 반찬이랑 뭐 반찬 뭐 국이랑. 이별 아니 뭐 내가 반찬을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밥 먹으면 밥만 할 수 있어. 그래도 뚝딱뚝딱 뭐 그냥 다 계란말이 정도 하고 막 그 정도지. 근데 이런 게 다 이 아내 카드를 갖고 있는 남자의 힘이랄까? 그래야지. 근데 누나가 준영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 살림을 하고 그 애기 라이딩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게임을 밤이나 낮에 하기 즐겁게 위해 하기 위해. 까방권을 미리 얻고 눈치 안 보고 하기 위해서 눈치 안 보고 게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그것도 크지. 그게 가장 큰 사실 뭐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뭐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렇지. 그게 더 재밌는데. 잠깐 너 왜 놀래냐? 그게 더 재밌댔는데? 영철이는 굉장히 실망했어. 왜 실망하면서 준영이한테 질문. 지혜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혜가 이쁘지만 카드 때문에 더 이뻐 보인다. OX야? OX야? 지혜가 원래 예쁘지만 카드 때문에 더 예뻐 보인다? 오! 솔직히 좋네. 솔직하다. 근데 준영이는 되게 뭐 이렇게 소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알뜰한지 내 카드를 그렇게 막 긁지는 않아. 아 그럴 것 같아. 한도가 있긴 있어? 그래. 한도 없지. 없는데. 근데 뭐 커피 사 먹거나 기름 넣거나 뭐 요 정도고 근데 돈을 약간 잘안 이게 써. 개념이 좀 달라. 나는 김지혜 씨가 갖고 있는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해. 맞지. 그래서 그냥 뭐 그게 없는 거야. 둘이 안 합친 거야 그러면 돈을 아니지. 아니 합쳐도 티가 안 나. 지혜 누나가 완전 잘 놀잖아. 한쪽이 99를 갖고 있구나. 티가 안 나. 의미가 없구나. 아 그런 거구나. 라디오 청취율 1위 대 아내 홈쇼핑 완판. 아 좋다. 질문 좋아. 어떤 게 기분이 더 좋을까? 아 그럼 나는 내 라디오 청취율이. 김지혜 씨는 완판을 많이 했어. 밥 먹듯이 하셔서 뭐 그건 김지혜 씨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셔야 할 방향이고 내가 이겨야 버려. 근데 나도 그래. 나도 준영이 라디오 1위. 지혜는 그럼 완판 댄스 출 줄 알아? 그게 뭐야? 연경환의 완판 댄스 몰라?
완판입니다. 매직 댄스. 아 그게 약간 우리는 이미용이라 이렇게 앉아서 하거든. 다른 결이지. 영환이 오빠는 막 서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랑 좀 달라. 계속 완판했던 그리고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막 춤추지 않아. 완판되면은 진짜요? 진짜 다 팔린 거예요? 이 말이 돼? 어떡하지? 막 당황해. 일부러 연기를 더 그렇게 해. 그래서 그걸 못 산 사람들이 아 이거 어떻게 못 샀니? 거기서 우리 완판입니다! 막 이러는 순간. 없어. 근데 우리는 하는 사람은 물건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죄송해요. 어떡하죠? 이게 다음 방송 잡힐 수 있어요? 아 어떡해요. 다르구나. 아니 근데 나는 그 얘기는 하고 싶어. 준영이가 라디오를 진짜 좋아하거든. 맞아. 되게 신기할 정도로 좋아하는 게 공통점이 있네. 설거지 할 때도 라디오를 듣고 그 라디오 갈 때도 라디오를 듣고 그리고 2시간을 라디오를 하잖아? 집에 올 때도 라디오를 들어. 그리고 저녁 설거지 할 때도 또 라디오를 들어. 그럼 내가 나는 준영이가 지금 MBC에서 브론즈 마우스 받았거든. 근데 이제 골든 마우스까지 한 7년 정도 남았어. 그래서 그것까지도 받게끔 옆에서 내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라디오 열심히 하고 나는 옆에서 내조하겠다.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늘. 고민 해결 코너라고 쓰고 박준영의 음악 여행이라고 읽는 제가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아내로서 설거지할 때 입으라고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 야광이라 밤에 딱 불 끄면 진짜 예쁘게 나와. 그런 생각. 아니 저기 브론즈면은 10년 아니야? 10년 했지. 받았어. 벌써 지금 10년? 벌써 그리고 13년 차니까 지금 이제 한 7년 정도 남은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골든 마우스인데 그 브론즈 마우스 할 때 입을 떠. 맞아. 그래서 이게 마우스니까. 근데 준영이는 이제 치아가 특징이잖아, 앞니가. 그래서 보통은 입술 이게 이렇게 벌리고. 그래서 MBC 가면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래, MBC 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공통 질문할게. 이거 부부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 같아. 만약 혼자였다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거 괜찮아요? 이거 만약에 그 비슷한 거죠. 혼자 여행을 간다면 부부 생활이지 않으니까 나는 무조건 해외로 나갈 거야. 그래서? 더 넓은 세계에서 뭔가를 할 것 같아. 난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집에 있을 때도 밖에 안 나가고 일하러 그냥 해외 나가고. 그냥 결혼만 안 했지, 이게 똑같은 반복되고. 활동. 결국 둘은 회의에서 또 만나겠네. 아니야. 연분이지 뭐. 난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찍고 싶어. 그래서 혼자 막 알콩달콩 막 이렇게 막 계획 짜면서 사는 그 혼자의 모습 그런 거 있잖아. 지혜는 항상 방송쟁이네. 나는 만약에 혼자였으면 지혜를 찾아 헤맸겠지. 편집이다, 편집이야. 본인 인생 중 가장 망했다고 느낀 사람. 그러게. 질문 좋다. 아니, 근데 계속 승승장구해서 계속 잘 됐던 것 같아서. 이게 막 망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망했다. 이게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아빠랑 똑같이 생긴 거야. 뭐야 진짜. 나애가 보고 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멘트를 엄마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애가 태어났을 때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개그야. 그게 아니라. 그거 그게 진짜. 아니라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빠보다 엄마가 되게 미인이시거든.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섞여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늘 엄마한테 엄마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지. 엄마 좀만 잘생긴 사람이랑 이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외모에 대한 내가 그 집착이 있었나 봐. 그래서 나도 이제 성인 돼서 조금씩 이렇게 내가 예뻐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한 거야. 이제 생각을 못한 거야. 준영이가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리더십 있고 인기 스타고 70억 아파트 있고 막 조건이 나 딱 내 이상형이었어. 아파트? 그 아파트도 포함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나는 나하고 애가 박준영 씨랑 나랑 섞일 줄 알았거든. 그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망했다. 이거를 나중에 어떡하지? 왜냐면 내 딸이 나처럼 나 원망할까 봐. 와, 세다. 근데 결국에는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어. 우리 애들이 나만 보면 왜 아빠랑 결혼했냐 그 얘기를. 진짜 기대해줄게. 어느 날이었어. 가족들끼리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야 너네는 꼭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해라. 얼굴 봐야 된다. 꼭 얼굴 봐라 그때 이러면서.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알아? 엄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내 말을 안 나중에 다 재밌어서. 명랑하네. 아까 요한이도 유전자가 강하다 그랬잖아. 우리 집도 유전자가 우리가 엄청 강해. 아빠 쪽이 진짜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누나 2명이 조카들 있잖아. 조카들이 나랑 똑같이 생겼어. 내가 그때 한참 인기 있을 때
우리 삼촌이 갈갈이다 막 그랬단 말이야. 우리 그 사람들이 연예인이다 막 이러면서. 에이 뻥 치지 마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삼촌이 갈갈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보고 다 아는구나. 싫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